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김정은이 4년 만에 군부대가 아닌 바로 군수공장을 현지도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남새공장을 현지도했다는 뉴스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번은 군수공장 갔다 남새공장 현지도 가서 모습을 드러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합참도 밝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밝혔지만 25일 북한이 두 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한 발도 아닌 두 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지금 북한은 그때 이것을 발사하고 성공했다 안 했다 말도 하지 않고 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사하면 바로 다음 날 그 어떤 미사일이고 어디까지 날아가고 어떤 기동 훈련을 하면서 날아갔는지 그걸 궤적을 밝히곤 했는데 전혀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밝히지 않았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에서 미사일 두 발을 쏘긴 쏘았는데 북한 내 지역에서 한참 돌다가 190km까지 갔는지 잠깐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지 몇 킬로 날아갔다는 것도 밝히지 못했죠. 그걸 아마 의식했는지 국방부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쏜 이 순항 미사일 이건 궤도가 상당히 낮춰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잡기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국방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는지 아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볼이 정확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자 오늘 드디어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날 발사한 이 순항 미사일에 대한 궤도 행적을 정확히 밝혔고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북한 내를 비행하다가 정확한 또 1800km까지 날아가서 목표를 타격했다는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25일 쏜 것과 동시에 또 이번에는 어제 27일 날 전술유도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미사일이라는 말도 하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전술유도탄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어제 쏘고 바로 오늘 발표됐죠. 25일 쏜 것과 발사한 것과 어제 쏜 것을 함께 발표했는데 노동신문을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원 중요 무기 시험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전 배치는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죠. 시험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 국방과학원 1월 25일과 27일 한 번에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쏠 거를 예상해서 발표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궤적을 추적하고 정확히 알아맞히는지 아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연이어 쏠 것을 예상해서 아마 오늘 같이 발표했는데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체계 생산을 위한 전략 생산, 전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험 발사와 지상 대 지상 전술 유도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술이라는데 각별한 강조했죠. 상용 전투부 위력 확충을 이 전투부라는 게 이 탄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전투부 위력 확충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당주안에 군수공업부 일꾼들과 국방과학원 지도관부들이 현지에서 중요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1월 25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체계 갱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발사된 두 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137S를 비행하여 1800km 개선이 목표물, 그러니까 1800km까지 날아갔는데 이 9137S라는 건 아마 팔자로 가면서 북한의 지형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다가 1800km까지 있는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합니다. 자, 바다에 있는 한 섬의 목표물을 1800km까지 날아가서 맞췄다는 건데 자,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체계의 실용적인 전투적 성능은 나라의 전쟁 억지력 강화의 이익을 믿음직하게 맡게 된다. 자, 그리고 27일 지상 대 지상 전술 유도탄이라고 했습니다. 상용 전투부 위력 확충을 위한 시험 발사. 이 탄두지요, 탄두. 전투부라는 걸 북한말은 탄두라고 안 합니다. 그걸 이제 전투부라고 하는데 그 확충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발사된 두 발의 전술 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국방과학원은 산하 미사일 전투부 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이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탄두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 체계들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 결과는 방장인에 보고됐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 안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다는 걸 말하죠. 이 전술 유도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탄두부를 위력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장약을 다이나마트를 장약했는지 무엇을 장약했던지 간에 그 장약, 탄두에 어떤 것을 장약하는 거에 따라 화력이 달라지는데 그 폭발력이 달라지죠. 그러나 언제든지 전술 유도탄이기 때문에 소형 핵미사일,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은근슬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소형 핵무기도 이미 다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완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술 유도탄도 그렇고 더 위력한 것은 바로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장거리라고 했습니다. 1800km 날아갔다면 중거리로 봐야 되는데 그럼 왜 북한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이라고 했을까요? 두 발. 이것은 북한의 9137S 아마 그만큼 이제 S는 면적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그런 북한 내륙 지역에서 계속해서 높고 낮은 산두를 골짜기를 피해가면서 목표물들을 여러 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 동해바다에 있는 무인도 섬 1800km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 목표물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이 발사돼서 2시간 30분 동안 비행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비행입니다. 보통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속도가 보통 1800km에서 2200km라고 본다면 2시간 반이라면 약 북한 영토 상공에서 계속해서 비행하지 않고 바로 날아갔더라면 아마 5000km에서 6000km까지는 아마 날아가서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정말 북한 이거 순항 미사일, 미국의 순항 미사일, 유력한 토마호크, 눈이 달렸다고 한 이 토마호크 미사일과 대적할 수 있는 상당한 위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전면 생산 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약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2시간 반 동안 비행한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북한 영공에서 한참 동안 비행하다가 그리고 북한 영토를 벗어나 내륙을 벗어나 동해바다 무인도 섬의 목표물을 타격해서 정밀하게 타격했다고 하는 북한. 그러면서 그 목표물 타격하는 탄두가 떨어지는 것까지 사진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2발 발사해가지고 동해바다에 있는 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날개 달린 자폭 드론과 같다고 봐야죠. 2시간 반 동안 비행했는데 그러나 속도가 엄청나죠.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번에 발사한 지상 대 지상 전술 유도탄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전술 유도탄이고 이 두 발이 바로 이 순항 미사일입니다. 어제도 2발을 발사했고 25일도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 계속된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미국에 대한 분노는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 같다. 이거 참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여당 후보가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는 정황과 같다. 그리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청와대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정부도 도발이나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열받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신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다. 이걸 엄정히 차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5년 동안 정권 잡은 지 5년 동안 올인했던 것은 바로 대북 정책에 올인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마지막 대통령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분노의 김정은의 미사일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KBS 주진우 생방송 라디오를 들고 있는데 한 전직
통일부 장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역에서 그리고 저렇게 미사일을 쏘지 않기 위해서는 달래야 한다. 그리고 제재를 풀어주면서 북한을 끌어내야 된다. 제재를 이제는 풀어주고 북한이 바라는 것 바로 그거다. 그리고 우리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지 말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 사태만 보지 말고 나도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통일부 장관 할 때 두 번의 좌파 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좌파 정부 시절엔 뭘 했을까요? 왜 그때는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북한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뭘 했죠? 해결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북한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실험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분노는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세 번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김정은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이제는 하나는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건 김정은뿐만 아니라 조영원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 집단도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양보 그리고 유엔의 양보 없이는 쌀 한 털도 북한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이 정부가 마음대로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부, 특히 급진 좌파 정부와 같은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신뢰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한미동맹을 뒤로 빠크시킨 깨버리다시피 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린다면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도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는 북한이 그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한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껍데기뿐인 이 종전선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직 자기들을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이나 찍어주는 이런 헛된 짓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분명히 김정은과 김여정이 직접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김정은의 이 연인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현 정부를 뒤이어갈 이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까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기만당한 거기에 대한 분풀이를 지금 이 미사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힘이 있으니까 미국 너 나와서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달라.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을 의식해서 쏜다면 이런 단거리, 중거리,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중단거리 미사일은 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하는 척하는 신용을 낸다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이 동창리 발사대를 다시 정비를 하고 거기다 미사일을 장착하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 길주에 있는 그 핵실험장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한다든지 하는 제스처는 미국을 압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제스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SLBM을 북한은 장거리 SLBM 약 5,000km 나가는 SLBM은 반드시 발사할 겁니다. 반드시 실험을 남았기 때문에 단거리는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아직 장거리 SLBM은 북한이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SLBM도 전번에 발사한 SLBM도 약 400km까지밖에 나가지 않은 SLBM을 쏘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놀래울 수 있는 미사일은 바로 SLBM.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약 4,000에서 5,000km 나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해야만이 미국이 아마 놀랄 거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이렇게 회담을 나오기 위해서 북한이 직접 이야기했듯이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제는 벼랑끝 전술로 자기들이 뭘 얻기 위해서
단거리, 중단거리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전 배치를 위해서 SLBM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던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던 관계없이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로 핵 군축 협상에 나오면 나왔지 이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든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는 결코 나오지 않겠다고 김정은이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지금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한 규탄을 할까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서 벌써 하노이 회담이 깨지는 순간에 깨졌다는 것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